저마다의 일생에는, 특히 그 일생이 동토오르는 여명기에는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한순간이 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저마다의 인생에는 여명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한순간이 있다. 오늘은 이 문장을 가슴에 새겨보고 싶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 온 하늘을 아주 붉게 그렇게 물들이는 그 순간에 세상은 모든 가능성으로 활짝 열려 있는 것이죠.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스카이의 뱃노래로 출발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사람들의 그 뱃노래인데요. 스카이의 뱃노래. 뭔가 느낌이 참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거기는 그 왠지 그 배를 저어가는 강물의 흐름도 다를 것 같고요. 이런 음악을 들어보면. 우리는 뱃노래 그러면 어기영차, 어기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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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놀이 가잔다 이런 그 곡조가 있죠.
쿵작작 쿵작작 이런 그 리듬이 있는데 여기는 아주 그 애환이 서려가지고 뭔가 달빛이 교교히 떠 있는 곳에 이 배가 이렇게 아주 그 여유 있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스카이의 뱃노래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방송 시간 바뀐 거 여러분 이제 다 또 인식이 되셨는지요? 방송이라는 건 한 번 그 프로그램의 시간이 정해졌다고 고정되지 않고요. 몇 달 단위로 한 번씩 방송국의 그 프로그램 전체의 사정에 따라 개편을 합니다. 변경을 하게 되죠. 그래도 다행히 요즘은 폰으로 어플을 다운받아서 어디에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듣고 보실 수 있으니까 그나마 그것으로 좀 위안이 됩니다마는 방송 시간이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그리고 목요일 오후 2시에 방송이 나가고 있죠. 그리고 토요일에 오후 4시에 방송이 나가고요. 일요일 밤에 11시에 방송이 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 그 미운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짚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했었던가. 그걸 보면 또 자기의 그 스타일을 알 수도 있죠. 누군가는 미운 사람이 지나갈 때 눈길을 주지 않고 고개를 획 돌리고 간다든지 또는 그 미운 사람이 좀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지나다니는 길에 그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뭐 발을 잘못 디뎌서 뭐 미끄러지게 한다든지 물론 불교에서는 누군가 미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나를 해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 자체를 거두어들여라 멈추어라 이렇게 말합니다만 인간 사회에서 그게 또 쉽지만은 않죠.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는다 해도 이 마음 속에서는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옛날 어느 가난한 인디언이 그 부유한 이웃집에 식량을 빌리러 간 겁니다. 근데 곡식을 빌려주면 추수를 해서 꼭 갚겠으니 좀 빌려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먹거리를 청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 부유한 집에 이제 백인이었습니다. 그 부유한 백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내가 너에게 곡식을 빌려줄 것은 없다. 못 빌려주겠다. 딱 자릅니다. 그렇게 거절을 당하자 인디언은 그 백인의 처사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 백인의 집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토미가 어디로 갔지? 제발 누가 우리 토미를 좀 찾아주세요 하면서 막 다급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백인의 아내가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좀 찾아달라고 막 정신없이 소리를 질러댄 거예요. 근데 인디언은 곧장 그래서 이제 산으로 막 달려갑니다. 토미를 찾으러 나선 거죠. 낮에 그 토미가 산으로 올라가는 걸 이 인디언이 봤거든요. 혹시 하고 이제 산으로 막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인디언이 토미를 발견했을 때 토미는 벼랑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은 얼른 밧줄을 타고 그 벼랑 아래로 내려가서 아이를 안전하게 구합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백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죠. 그랬더니 정말 고맙소. 내가 죽어도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얼마 전에 곡식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 추수해서 가을에 주마 했는데 못 준다. 이랬던 사람이 아이를 업어다 주니까 너무 고맙다. 진짜 내가 죽는 날까지 네 은혜를 잊지 않을게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인디언은 그때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돌아서서 나오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혼자 이제 빙그레 미소를 짓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내가 드디어 복수를 멋지게 했어 라고 말했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들쳐업고 집에 데려다 주었고 한 생명을 구출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백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구해줘 고맙다. 죽는 날까지 네 은혜 잊지 않을게. 그랬더니 이 인디언이 내가 아주 멋지게 복수를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오히려 상대가 고마움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디언들의 복수 방법이라 그래요. 멋지지 않나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렇게만 복수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자비심을 일깨워주는 것만큼 큰 복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한 번쯤 뭔가 따끔하게 혼내주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수 있도록 더 큰 마음으로 자비심을 베풀어서 복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을 향한 가장 큰 복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서 고마움으로 되갚을 수 있는 복수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과 무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복수. 생각만 해도 아름답고 멋지죠? 나 자신부터도 또 여러분 자신도 그런 걸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겨본다면 세상은 그만큼 살맛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 보내드릴 음악은 사랑의 색채라는 그리스의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Ποιο το χρώμα της αγάπης, ποιος θα μου το βρει? Ποιο το χρώμα της αγάπης, ποιος θα μου το βρει? Να είναι κόκκινο σαν ήλιος, θα καίει σαν φωτιά. Κίτρινο σαν το φεγγάρι, θα έχει μοναξιά. Να έχει του ουρανού το χρώμα, θα είναι μακρινή. Να είναι μαύρο σαν τη νύχτα, θα είναι πονηρή. Ποιο το χρώμα της αγάπης, ποιος θα μου το βρει? Να είναι άσπρο συννεφάκι, φεύγει και περνά. Να είναι άσπρο για σεμάκι, στον ανθοχαλά. Να είναι άσπρο για σεμάκι, στον ανθοχαλά. Να είναι το ουράνιο τόξο που δεν πιάνεται. Όλο φαίνεται πως φτάνω κι όλο χάνεται.
το χρώμα της αγάπης, ποιος θα μου το βρει? Ποιο το χρώμα της αγάπης, ποιος θα μου το βρει? 이렇게 산길을 가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나타났고 그 풍경이 있는 곳에 거대한 이게 바위가 굉장히 멋있게 서 있었대요. 근데 그 바위와 그 풍경이 어우러진 그 모습이 하도 좋아서 세계의 건축가들이 몇 명이 모여서 그 장소에 건축물을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그리고는 그 공간을 찾아오는 커플들, 커플들의 모든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그런 건축물을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건물을 본 사람이 갑자기 영상이 떠오른 거죠. 그래갖고 이제 사랑의 색채라는 이런 노래를 짓게 됐다고 하네요. 방송 중에 문자 참여하실 분들은 샵 125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용하기가 편리해서 그런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은 분이 문자를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문자를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번 좀 소개해 드려보고 할까요? 2589번님이 기다리던 엄마 그 찔레, 가지째 꺾어서 먹던 기억이 이제 중년이 되어가는 나 자신. 폐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88회 방송을 3번이나 연속으로 보셨대요. 그 찔레라고 하는 시가 소개된 그날 방송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치료하고 2번의 전이를 거쳤지만 지금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스님을 그리면서 힘내요라고 하는 스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어요. 나무 아래 앉아서는 저에게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힘든 사람들께도 많이 안내하고 있죠. 불교 TV와 스님 방송 사랑하고요. ARS 후원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힘내서 치료 잘하고 시간 만들어 스님 계시는 정각사 가고 싶습니다. 여기 광주 무각사예요 라고 하셨네요. 자성명 보살님이라고 하셨는데 어서 쾌차하셔서 꼭 서울 정각사 제가 있는 절에 2번째 주 일요법회에 와주시면 제가 꼭 안아드릴게요. 1900님 스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눈물이 나네요. 시댁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한 남편과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은 학교에서 친구가 없어요. 계속 맞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려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 이런 말씀을 문자로 남겨주셨네요. 이게 참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맞고 다니는 아이의 입장이나 이런 걸 바라봐야 되는 부모의 입장이나 모두가 다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이미 만약에 아이가 정 학교를 도저히 못 가겠다 하면 강제로 보내서 더 고통받는 속으로 밀어넣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인생 끝난 것 같았고 그러면은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발을 디딜 곳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자라가는 성장 과정도 다르고 교육하는 패턴도 많이 달라져서요. 정 아이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학교에서 하는 방법만이 다는 아니니까 다양한 길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우선 걱정만 하기보다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의 자존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어머니가 끊임없이 지켜보고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걱정만 하는 것으로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거든요. 두 발 벗고 나서셔야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라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이들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할 수가 없는 나이예요.
무조건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부모가 도와야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힘드시겠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맨발 벗고 나서셔야 합니다. 아이의 장래와 아이가 살아갈 삶을 위해서 부모는 정말 이럴 때는 목숨 바쳐야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부디 아이를 위해서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악기 하나를 다루도록 해주는 방법은 참 치유 방법으로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떤 악기를 통해서 스스로 마음을 치유해 갈 수 있는지 병원만 데려간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아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걱정거리이자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부디 1900님 힘내시고요. 아이를 위해서 올 1년 아니면 몇 년간 시간을 바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엄마가 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거나 겁먹지 마시고요. 세상엔 이런 걸로 고민하는 부모와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경험을 겪은 좋은 선배 부모님들을 만나실 수도 있을 테니까 조언을 받아서라도 꼭 이 아이에게 등불이 되어주십사 권합니다. 문자 참여하실 분들 샵 125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그래요. 아이 키우는 일, 저야 뭐 아이를 키우지 않다 보니까 말은 이렇게 쉽고 편하게 합니다만 막상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참담할 것 같아요. 저도 상담을 받으면서 몇 번 이렇게 상담하고 도와줘 본 적도 있습니다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나서야 합니다. 아이를 방치해 두지 마세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울리는 시 한 편 만나는 시의 기도 시간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낯선 장면이 있다면 그건 아마 내 등,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등을 볼 수가 없잖아요. 거울을 비춰본다 해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앞모습만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평소에 내 자신의 뒷모습을 볼 기회는 없죠. 혹시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상하게도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뒷모습은 참 정직하다 그러거든요. 진솔하다 그럽니다. 아무리 힘이 세 보이고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이고 뭐 남의 말도 듣지 않고 막 자기 식대로 막무가내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등을 웅크리고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뭔지 모르게 측은하거나 연민의 마음이 드는 걸 느낀 적 없으신지요? 그래요. 사람의 뒷모습은 앞모습이 보여주지 않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인 미셸 투르니에는 자신의 그 사진집에서 뒷모습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런 말을 했어요. 등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말 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맞는 말이죠. 오늘 시의 기도 시간에는 우리의 뒷모습이 가지고 있는 표정을 담고 있는 시 한 편을 골라봤습니다. 이형기 시인의 등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알고 있다. 내가 거기, 바로 거기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팔을 뻗어도 내 손은 내게 닿지 않는다. 무슨 대단한 보물인가 어디 겨우 두세 번 긁어대면 그만인 가려움의 벌레 한 마리 꼬물대는 그것조차 어쩌지 못하는 아득한 거리여. 그래도 사람들은 너와 내가 한 몸이라 하는구나. 그래 한 몸. 앞뒤가 어울려 짝이 된 한 몸. 뒤돌아보면 이미 나의 등 뒤에 숨어버린 나. 대멸할 길 없는 타자가 한 몸이 되어 함께 살고 있다. 이승과 저승처럼.
평소에 우리는 등이 있다 하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많죠. 가려움이 느껴질 때 그때서나 겨우 등이 여기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아니면 효자손으로 그저 이렇게 좀 긁어주는 정도라고나 할까. 내 바로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손을 뻗어도 가 닿지 못하는 곳. 내 등을 보려고 등을 돌리는 순간 내 등 뒤에 숨어버리는 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절묘합니다. 마치 이승과 저승처럼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듯이 앞모습과 뒷모습은 한 몸으로 붙어 있지만 영원히 서로가 마주칠 수 없고 대면할 수 없는 마치 타자처럼 그렇게 만날 수 없는 남이 바로 나의 등이다. 이영기 시인은 우리에게 낙화라고 하는 시로 친숙합니다마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 시에도 그렇게 뒷모습이 나옵니다.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 시인은 눈부신 앞모습보다 아름다운 것이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문득 잊었던 나의 뒷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는 시입니다. 오늘 시의 기도 이영기 시인의 등을 전해드렸는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한 번쯤은 나하고 바싹 붙어 있으되 한 번도 대면할 수 없는 등에게 깊은 관심과 존경을 표하면서 등에게 고마운 마음을 보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내 손이 닿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닿지 않는 영역에 있는 사람을 계속 탓하거나 헐뜯거나 허물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대방의 모습이 내 눈에 그렇게 바로 화살을 쏘아 보내듯이 허물이 보일 때 저 사람이 내 등 뒤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명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랑스러운 달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사랑스러운 달빛이 이렇게 막 은은하게 우리 곁으로 내려오는 느낌이 드는 음악이었죠. 6629번님이 본방사수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과 좋은 음악 들으면서 수업 계획서를 짜고 있고요. ARS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셨네요. 3998번님, 저는 나무 아래 앉아서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언제든지 스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름다운 경치와 감미로운 음악, 제 생애 최대의 행복입니다. 스텝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하셨네요. 5920번님, 처음에는 세상 일에 물이 들어 공부를 하면서도 이 길로 가도 되나 하면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로 부처님이 펼쳐놓은 지도대로 잘 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8542번님, 방송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 손녀들이 생각나요. 제 딸이 유학 중일 때 쌍둥이와 손녀 초등학교 1학년 한 해 동안 돌보면서 밤에 나란히 누워 잠들기 전에 항상 스마트폰으로 나무 아래 앉아서 방송을 들으며 잠들었지요. 딸이 돌아와서 지금은 둘 다 갔는데요. 떠날 무렵에 저한테 방송을 못 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자기 집에 가서 할머니 생각난다고요 라고 하셨네. 손녀 생각하면서 지금도 눈물 흘리며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눈물 흘리게 해서 어떡하죠? 5395번님, 목요일 오후 2시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이런 프로그램 너무 바랬거든요. 앞으로도 빠짐없이 시청할게요. 여기 진해입니다. 그러셨고요. 3971번님, 스님 방송을 많이 봐왔습니다만 오늘같이 제 가슴에 와 닿은 일이 없었던 듯해요. 갑자기 스님 말씀을 듣고 보자니 우리 집 욕실의 조그만 창 너머의 푸름이 그냥 좋다라고만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행복이 느껴집니다. 그러셨어요. 4192번님은 오늘도 아름다운 음악 들으며 화면 속에 시원한 분수 나란히 서 있는 나무 예쁜 꽃들을 보며 스님 방송 듣고 있자니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7358님은 나는 말을 잃어버렸다. 그 시를 스님이 낭독해 주심에 정말 말을 잃어버리게 하는 인연과 보시공덕의 이어짐의 울림이 가슴 깊이 여운을 남기네요. 마음으로 ARS 꾹꾹 누릅니다. 마음으로 누르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누르신 거예요?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이 감동받으셨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비에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RS 한 번씩 콱콱콱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9612번님은 마음 치유 기도 등 당첨되어 감사드려요. 할머니께서 부처님의 가피라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픈 몸으로 고통스러움을 참으면서 두 손 모아 기도하시는 모습이 아름답고 감동스럽기까지 합니다. 스님, 엄마는 우리 가족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며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살고 있는 좋은빛 올림. 기억이 나네요. 그 이름이 아주 이뻐서 제가 기억합니다. 좋은빛. 기도 등 당첨되어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집안의 기적, 경사 일어났다 하신다는 얘기죠. 고맙습니다. 5902번님, 오늘 어느 스님의 감자 한 알에 보시라는 글 너무도 감동이었습니다. 마치 현장을 보고 있는 듯 표현해 주시고 또한 사연에 대한 찰떡 같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조오현 스님의 그 글 소개해 드렸던 것에 감동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몇 분만 더 소개할게요. 7164번님도 방송에 우리 딸 사연이 나와서 놀라웠고요. 제 딸로 맺어진 인연에 매일매일 두 손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번 옛돌 박물관에서 함께 했을 때 우리 딸이 저에게 했던 말이 참 예뻤습니다. 엄마, 자연과 문화와 함께 편안하며 고급지게 다가온 불교였어.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불교를 전파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라고 하셨네요. 딸이 하는 말이 더 고급지네요. 문화와 함께하는 시간이 젊은이들에게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죠. 5415님은 제가 행복한 것은요. 아직도 내 몸이 건강해서 첫째, 무릎이 쓸만하다는 거.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거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다 소개 못 해드렸지만 이 중에 몇 분을 우리 스텝이 직접
추첨해서요. 꿈꾸는 서재에서 나온 제 책 꽃도 꽃피우기 애를 쓴다. 그리고 다멘북스에서 현진 스님의 책 좋은 봄날에 울지 마라. 황제 황칠에서 드리는 꽃송이 버섯 천연 화장품 마음심. 그리고 명상의 모든 것 유나몰에서 제 목소리로 담은 법구경 CD와 만다라 그림 엽서 세트를 기념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샵 1252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달팽이 편지 소개하기 전에 오늘 꼭 짚고 넘어가 드릴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지난번 그 특집 방송으로 마이클 호페의 그 음악회가 있었죠. 한전 아트센터에서요. 그 음악회 와서 보시고 너무도 감동받았다면서 사당동에 사시는 최수연님께서 BTN 나무 아래 앉아서 방송에 후원금으로 주신다면서 이렇게 성금을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PD가 직접 받았는데요. 사당동의 최수연님의 ARS를 대신해서 현금으로 주신 거 잘 접수하겠고요. 이분은 본각심이라고 하시면서 제게 전해주셨는데 미국에서 오셨는지 영국에서 오셨는지 이렇게 달러를 직접 봉투에 넣어서 100불을 주셨습니다. 이 돈도 제가 BTN에 잘 전달해서 나무 아래 앉아서의 그 프로그램 제작비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호주에서도 달러를 보내주시고 영국에서도 보내주시고 이제는 또 미국 달러까지 와 있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시니 멋진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드려야죠. 네, 달팽이 편지 보내주신 분 오늘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기도 등 이벤트가 있었죠. 그때 당첨자 중에 그 3년 전에 모야모야라고 하는 희귀병을 진단받아서 투병 중에 있다 하는 홍연정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분이 기도 등을 받고 너무도 감사해하면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정목스님께 저는 분당에 사는 홍연정입니다. 마음치유 기도 등의 사연을 보내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등을 받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스님, 제 사연까지 직접 읽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선물로 받은 마음치유 기도 등은 부처님 오신 날 절에 모시고 갔습니다. 부처님 덕분에 받았으니까요. 저 혼자가 아닌 다른 도반들과 함께 부처님 전에 기도 드릴 때 켜놓고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사찰에 전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방송 오래오래 부탁합니다. 분당에서 홍연정 합장 이런 사연을 주셨네요. 좋은 것을 받자 내가 혼자 쓰기보다 사찰에 오시는 많은 도반들과 함께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기도하겠다. 이 마음이 더욱더 예쁘고 감사합니다. 이 방송 제가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의 사연들 보내주시는 문자 뭐 한 분 한 분 얼마나 제 가슴을 떨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제 목소리를 듣고 눈물 흘린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이런 사연을 보면서 제 가슴이 이렇게 울컥해집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노래, 음악 공양 드리면서 벌써 또 헤어질 시간 다가오네요. 노래는 즐겁다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금을 척척 보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계시니 더 열심히 또 방송 제작하고 만들어야겠죠? 힘내서 말입니다. 우리 스텝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물레방아처럼 돌고 있네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접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